2022년 5월 4일 오후 7시 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내일이 5월 5일 그 목요일이고 어린이날이고 또 입하 이제 여름이 들어선다는 그런 날이에요. 한 며칠 방송을 못했는데 허경영 총재님의 시대가 반드시 열리게 되는데 21대 대통령님으로서 열릴지 또는 이제 세계 영성 황제로서 열릴지는 확실치 않습니다만은 여하튼 대한민국 전 국민들이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인류가 허경영 신인님을 이제 알아보고 그분을 따르게 되고 그분의 가르침을 이제 따르게 되는 이제 그러한 날이 이제 오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영상 기록을 남기는데 어제는 그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어제가 5월 3일이었는데 이제 검찰 정상화법이라 하기도 하고 검수완박법이라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것이 이제 최종적으로 입법화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영상 기록으로 이제 남겨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사들의 이제 기소권하고 수사권을 분리해서 이제 분리한다는 그런 법이에요. 그게 아마 4월 30일에도 그 1차로 한번 했고, 그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인수위원회의 그 대변인이었던 그 배현진 의원님께서 이렇게 뭐 민주당에서는 제명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그때 조금 말을 박병석 국회의장한테 조금 심한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명을 해야 된다 그랬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 하여튼 그 4월 30일에 한번 국회에서 1차로 한번 통과했고 어제 5월 3일 날 2차로 이제 그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오전 10시에 국회에서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법이 통과되고 오후 2시에 국무회의를 열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이제 그것을 국무회의를 열어서 그 법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국민의힘당에서는 당연히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그 검수완박법에 이제 사인을 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해서 해가지고 통과가 되었다 이겁니다. 이번에 그 5월 8일이 이제 그 오늘 일요일 날 그 4월 초파일하고 똑같은데 그 날에 이제 그 뭐 사면 복권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했는데 전부 다 취소를 한 것 같아요. 그 이재용 삼성 부회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그리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이제 사면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의 사면 이것이 전부 다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지금 현재 돌아가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뭐 검수완박법을 두고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정인태 교수님이라고 그분이 올해가 49인데 그분은 뭐 양심이 있거든. 그 문재인 대통령님 보고 그 검수완박법에 이제 거부권 행사를 해서 법이 이제
안 되도록 해라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것 같아요. 내가 그 동영상 보진 않았는데 제목이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공병호 박사님께서도 금수완박법에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에요. 그렇게 이래 대략 보면은 국민들이 이제 그 어떤 분들은 금수완박법을 굉장히 이제 이렇게 그 지지하는 찬성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격렬하게 반대하는 분들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내 같은 경우는 좀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니까 그 검사들이 이제 특수부 검사들 이런 분들이 워낙 그 좀 빼딱한 길을 가가지고 선량한 사람들을 직권 남용을 해가지고 많이 이제 이렇게 선량한 사람들이 굉장히 그 피해를 본 그런 사례를 직접 보고 이렇게 하니까 그 나는 금수완박법을 굉장히 찬성을 해요. 그 열린 공감 TV라고 있거든요. 그 열린 공감 TV가 어떻게 해서 생겼느냐 그렇게 하면은 원래 그 열린 공감 TV를 그 요즘처럼 이렇게 구독자 수가 굉장히 많은데 처음에는 그게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요. 근데 어떤 분이 이제 그 열린 공감 TV를 만드신 분을 찾아와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눈물을 막 흘리면서 참 진솔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 이래가지고 그래 정 PD님께서 열린 공감 TV의 정 PD님께서 그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그 내용을 이제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정대택 씨라고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윤석열 당선자 이제 장모 그 최은수님하고 어떤 사업 관계로 있어서 참 억울하게 그 감옥살이도 하고 많은 재산도 잃고 또 하여튼 간에 뭐 좀 굉장히 그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듣고 이제 그분이 이렇게 진실을 알리는 그런 방송을 지금 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제도 열린 공감 TV에서 정 PD님께서 한 이야기를 많으신 분들도 보았지만은 대한민국 전체 5,200만 명을 비교한다면 많은 사람이 또 보지를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그런 겁니다. 유튜브가 이제 진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잘 쓰는 카카오 맵이라고 하는 그것을 보는데 나는 그 매일 봅니다. 매일 보는데 그 카카오 맵에 이제 들어가서 보면은 그 지도를 이제 확대를 하면은 확대를 계속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확대를 계속 하게 되면은 버스 정류상에 그 몇 대의 버스가 이제 오고 그 버스가 앞으로 이제 뭐 몇 분, 10분, 20분, 30분 뒤에 온다는 거 이게 다 그 안내를 해줘요. 그러면 그걸 보고 이제 기다린다 이 말이에요. 전에는 그게 없었을 때는 이 버스를 얼마나 기다려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카카오 맵에 들어가서 보면은 지금 내가 타야 될 버스가 지금 어느 지점에 있고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에 얼마 정도 기다리면 이제 버스가 온다는 것을 환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려면은 확대를 해야 돼요. 카카오 맵에 들어가서 확대 안 하면은 버스 정류소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느 정도 확대를 하면은 버스 정류소가 있고
그것을 더 확대를 하면은 이 버스가 지금 현재 어디까지 오고 어디쯤 오고 있고 얼마만큼 기다리면은 내가 이제 버스를 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듯이 지금 일반 돌아가는 그 사정은, 국내 사정은 일반 KBS나 MBC 이렇게 JTBC나 채널A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보면은 잘 파악이 잘 안 돼요. 더 세밀하게 보려면은 유튜브를 보면은 그게 아주 세밀하게 볼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열린공감TV라든지 그 다음에 서울의 소리 그리고 오마이뉴스 요 세 개를 보면은 아주 그 금수완박법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꼭 필요한가를 알 수가 있다고요. 물론 이제 그 야당 측에서 주장하는 거, 이제 이재명 전 도지사가 이제 자기가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그 법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말도 뭐 전혀 틀리다고는 볼 수 없죠. 그리고 이제 4.15 총선의 이제 부정을 뭐 피하기 위해서 이제 그 법을 제촉한다 이제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말도 일리가 있죠. 그런데 사람은 눈이 두 개 아닙니까? 귀도 두 개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왼쪽 눈도 보고 오른쪽 눈도 보고 왼쪽 귀로도 듣고 오른쪽 귀로도 듣고 이 사람 말도 듣고 저 사람 말도 듣고 양쪽에 다 들어봐야 돼요. 다 들어보고 판단을 해야죠. 금수완박을 주장하는 사람들 그 검사들이 그 이탈해 가지고 말이에요. 얼마나 선한 사람들이 자살하고 그쪽에 안민석 의원 이야기 들어보면 그 국회에서 그 얼마 전에 그 했거든. 필리버스터 할 때 그 불과 한 지가 한 일주일도 안 될 거예요. 그 이야기 들어보면은 진짜 뭐 검사들이 너무 지나치게 직권 남용을 해가지고 그 버스 노조 위원장인가 그 사람이 자살을 했지. 자살을 하고 그리고 그 버스 조합 사장을 이제 이렇게 조져가지고 뭐 재산을 한 50억 정도 이렇게 추징금을 매겼다든가 뭐 이래가지고 그 사람도 그렇게 뭐 가정을 풍지박산으로 만들었고 또 국회의원 한 분을 돈도 안 받았다고 안 받았는데 그 어떤 그 재단 이사장이 이제 굉장히 그 비리가 많은 재단 이사장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의원 이름이 김재현 의원한테 돈을 줬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라. 그러면은 당신이 죄가 있는 것을 면피를 해주고 구속 안 시키고 하겠다 이제. 그래서 그 의원한테 김재현 의원한테 돈도 안 줬는데 돈 줬다 이러니까 그 김재현 의원은 얼마나 억울하게 징역살이를 사느냐고요. 이거는 안민석 의원이 한 이야기니까 필리버스터로서 이제 국회의사당에서 불과 한 일주일 전에 한 이야기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거는 실제 있었던 일이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은 또 그때 그 재판장이 징역을 내린 재판장이 최재형 재판장이에요. 그 최재형 재판장은 재판을 제대로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자살해가 죽었다고. 이런 것이 검찰의 오남용을 지적한 사례를 아는 사람은 금수완박법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저 홍만표
전 검사죠. 그 검사들이 변호사 개업을 할 때 전직 예우로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요. 상당히 많은 돈을 그래 가져간다 이 말이에요. 일반 서민들이 생각할 때 상상 이외로 그래 돈을 가져가요. 저 한교안 씨도 그래요. 한교안 국무총리 하시던 분, 이분도 변호사를 해가지고 그 돈을 억 단위가 넘어요. 그 사람도 또 짧은 시간 안에 그런 돈을 가져간다고. 그게 이제 정관 예우다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이런 걸 가져가는데, 이게 전부 다 잘못되어 있는 거라고. 그러면 거기서 이제 기소권하고 수사권을 분리시켜 버리면은 그런 것을 못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현주 변호사가 하는 말이 그거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검사들이 검수완박을 반대하는 것은 자기들이 돈벌이가 안 되기 때문에 반대를 한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분들의 말도 이해를 해야 돼요. 검수완박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의 내용도 이해를 해야 할 점도 있지만은 그 점도 이해하고 양쪽에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늦지만은 천천히 이제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제 공가가 있지만은 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이제 가정이 이제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풍지박산이 났다 할거나 그래 되고, 또 조국 전 장관의 따님이 이렇게 또 그런 일도 겪고, 이런 걸 겪으면서 대한민국이 조금 이렇게 발전해 나왔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여튼 그게 이제 어제 통과가 됐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말하기가 상당히 참 좀 꺼려집니다. 꺼려져요. 이게 좀 말이 왜 이렇게 내가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느냐 그렇게 하면은, 지금 현재 열린공감TV는 이제 윤석열 당선자, 그리고 윤석열의 장모, 윤석열의 이제 부인이죠. 김건희 씨. 옛날 이름은 김명신이고.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 아주 팩트, 진실된 내용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데도 고소 고발을 해요. 허위 사실이다 이거지. 허위 사실이 이제 그러지 않고 고소 고발을 하니까 열린공감TV 뿐만 아니라 많은 국회의원들, 현근택 씨라고, 현근택 씨는 국회의원은 아닌데 변호사인데 이분도 고소를 당했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되기 전에 그랬는데 대통령 되고 나면은 더 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같은 사람도 참 말하기가 참 조심스러워져요. 지금 4.15 총선에서 이제 2년 전에 있었던 4.15 총선에서도 거기 이제 공병호 박사 이야기 들어보면은 거기 이제 사전선거에서 엄청난 부정이 있었다, 이런 것은 옛날부터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사전선거에서는. 그런데 야당만 그게 있었던 게 아니고 여당 지금 민주당 당원들만 이렇게 당선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 당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걸 내가 이야기 들었거든. 근데 그 사람 이름 말하기도 좀 그렇네요. 있어요. 내가 이제 조사를 한번 같이 해야죠. 그리고 거기 이제 4.15 총선의 부정에 대해서 할 것 같으면은 QR코드를 사전선거에 썼다는 자체가 원천무효라고요. 한성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조위원장의 말을 들어보면은 원천무효니까 선거를 완전히 다시 해야 돼요. 전부 다. 그렇게 될지, 안 그러면은 이제 이의가 있다, 선거에 이의가 있다고 이제 이렇게 한 것이 한 100군데가 넘어요. 그것만 이렇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게 되면은 진짜 엄청난 정계에 이제 원자탄이 하나 터지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교안 씨,
황교안 전 국무총리죠. 그분도 법무부 장관도 했고, 그분도 정관예우를 받아서 변호사를 하면서 돈을 많이 받아간 게 있어요. 그 사람들 뭐 부정한 것이라기보다는 관례가 그러니까. 그런데 그 황교안 씨가 그렇게 하잖아요.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특검을 할 때 내를 위원장으로 앉혀라 이제 이러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모르겠습니다. 이제 5월 10일이면은 다음 주 화요일 날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은 그 4.15 부정선거를 건드릴지 안 건드릴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공병호 박사하고 황교안 씨는 그거 자꾸 이제 터뜨리라 그렇게 하는데 터뜨리게 된다 이렇게 하면은 거기 완전히 언론에서 그대로 보도하게 되면은 아마 국민들이 전 경악할 겁니다. 그거는 지금은 공병호 박사가 이제 그것을 참 진짜 그 뭐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이제 이래 가지고 비분감개하죠. 세상에 대한민국에 썩어도 오지게 썩었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번 3구 대선도 그래요. 3구 대선 때도 사전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앞질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총체적으로 다 밝혀낸다 그러면은 아마 정가에 대한민국 정치계에 하나 원자탄이 하나 떨어졌다 그렇게 보면 될 거예요. 엄청난 태풍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문제시 되는 지역만 이렇게 하느냐, 총체적으로 다시 이제 선거를 다시 하느냐, 지금 하여튼 이런 폭풍 전야라고도 볼 수 있어요. 지금 이 모든 것은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이 모든 것을 겪음으로써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 세상에 이 전 세계에 대한민국과 전 세계의 주인공으로 이제 등장하게 된다는 것을 등장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구약 성경은 막 잊어버렸죠. 아주 한 50년 전에 교회 다니고 기독교를 신앙을 하다가 이제 기독교를 이제 벗어났으니까 다 잊어버렸죠. 다 잊어버렸는데 특히 이제 구약은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도 엘리야하고 엘리사라는 그 선지자가 있어요. 그런데 엘리사라고는 엘리야의 제자가 이제 엘리사인데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을 때에 그 당시에 이제 왕이 아합인가 그렇고 부인이 이세벨이라고 있어요. 왕비죠. 그 왕비가 좀 이렇게 포악한 왕비였던가 봐요. 그런데 참 죽을 때 좀 좋게 안 죽더라고요. 보니까 사람을 잡아가지고 던져가지고 땅에 떨어져가지고 죽었는데 그 피가 이제 튕겨가지고 아주 잔인하게 이제 죽은 거죠. 사람이 이제 머리가 깨지면서 이제 죽으니까 피가 이제 온 두성에 튀면서 죽었는데 그 시체를 개들이 이제 먹었다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남아 있는 것이 손바닥하고 발바닥만 남았다든가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구약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엘리야, 엘리사, 사무엘 이런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대선지자들을 두려워하고 공경했던 그런 왕들은 끝이 좋고 훌륭한 그런 왕이었죠. 다윗이 이제 대표적인 그 성군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도 한번 이렇게 좀 불륜을 저질러 가지고 좀 이렇게 솔로몬이라는 왕을 낳았지만은 그때 이제 바세바와 동침을 했죠. 그런데 그 당시에
선지자가 나단이야. 나단의 말을 듣고 자기가 회개를 했어요. 참여하고 뉘우치고 그래 했어요. 결국 가서 이제 그 전반적으로 이제 자기 아들하고 또 싸움도 붙고 이래가지고 좀 또 자기 아들이 대낮에 자기 이제 다윗의 후궁들하고 동침하는 것을, 요즘 말로 하면은 섹스하는 것을 전 국민들이 보는 자리에서 이제 섹스한 그런 사건도 있었다고. 그리고 이제 아들하고 싸움이 붙어가지고 또 아들한테 도망다니기도 하고 막 그런 적도 있지만은, 총체적으로 보면은 다윗은 그 훌륭한 왕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다 하면은. 그래서 그 선지자를 두려워한 그러한 왕들은 두려워하고 공경했단 말이에요. 사무엘이라든지 그 엘리야, 엘리사, 예레미야, 이사야, 이와 같이 대선지자들을 이렇게 공경하고 따랐던, 존경하고 그 말씀을 따랐던 그런 왕들은 끝이 좋았고, 그런데 그런 그 선지자들을 이렇게 무시하고 이렇게 한 그런 왕도 있고 왕비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끝이 참 안 좋아요. 어떤 왕은 벌이에요. 보면은 눈이 뽑혀가지고 누나를 뽑아버렸다고. 뽑혀가지고 이제 망해가지고 저 이렇게 그 왕자리에서 내려오는 거지.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걸어가지고 두 눈알이 뽑힌 채로 걸어서 이렇게 적장이 시키는 대로 이제 이끌려간 그런 왕들도 있고, 또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마친 그런 왕들도 있고, 별별 왕이 다 있어요. 왕비도 그래요.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을 보면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사필 규정이고 인과응보다 이 말이에요. 자업자득이고 자기가 한 행위는 절대로 그 악행을 한 사람은 반드시 그 악의 죄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내 속 시원하게 말을 하고는 싶지만은 그 말을 못 하겠습니다. 옛날 이야기만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현 시점은 이야기를 못 하겠어요. 조용히 살기 위해서 말이에요. 하여튼 지금 뭐 윤석열 정부가 이제 얼마 정도 가느냐는 것은 5년을 다 하게 되면은 1825일이고, 뭐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을 당했는데 최규하 대통령도 한 8개월밖에 못했고, 뭐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있잖아. 이런 이야기도 못하면은 곤란하지. 참네. 이런 말 한다고 누가 고소고발하는가? 정봉주 전 국회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2년을 간다 그래요. 2년 정도 간다 그래요. 갈 거다. 그리고 이제 김태영 심리학자는 이제 한 1년에서 2년을 봐요. 그리고 점성학 하시는 분, 티르세실이라고 하시는 분이죠. 시사저널 점성학 티르세실이라고 하는 분은 그분도 1년에서 2년을 이렇게 보더라고요. 과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2024년부터는 이제 완전히 이제 새롭게 되니까, 대한민국이, 그래 되면은 그때를 전후로 해서 이제 전 국민들이 허경영 국가혁명당 총재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정말 확신을 한다고. 지난 대선에서, 3구 대선에서 제가 3월 5일까지만 하더라도 반드시 당선된다고 이렇게 확신을 했다고. 확신했는데 3월 6일날 총재님 말씀 들으니까 이번에는 안 되고 반전을 통해 가지고
다음에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내가 이치적으로 봐가지고,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반드시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새롭게 하고 전 세계를 새롭게, 또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대동세계를 만드실 것이다. 그럼으로써 이번에 반드시 당선된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게 뭐 실질적으로 되진 않았죠. 그러나 이것이 끝난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이게 끝난 게 아니거든. 이거 어제 보니까 공병호 박사가 하는 말씀이, 허경영 총재님의 표를 한 60%에서 한 70%는 도둑질해 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분은 완전히 그 선거를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분이라도 다름이 아니에요. 뭐 밥 먹고 하는 일이 이제 그 선거에 대한 분석을 이렇게 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허경영 총재님의 표를 군소후보 정당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100표를 얻었다 그러면은 한 70표 정도는 딴 사람이 가져가 버리고, 찌끄러기 30표를 가지고 이제 가져갔다 이거죠. 그래서 한 1% 정도 했는데 실제는 한 2~3% 되지 않았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이야기지만은 똑같이 지갑 속에 지폐가 한 장 있어도 5만원짜리 한 장도 한 장이고 1,000원짜리 한 장도 한 장 아닙니까? 그 허경영 총재님을 이렇게 찍은 사람 중에는 예를 들어서 뭐 유권자가 한 몇 명인지 모르겠네요. 한 4천만 명이 이제 투표를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유권자가 4천만 명인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뭐 한 10,000사람으로 계산해 보자고, 10,000사람이 유권자였다 이렇게 하면은 뭐 거기서 뭐 윤석열이나 이재명을 찍으신 분들이 한 8,000명, 뭐 한 9,000명 정도 되고, 허경영 총재님을 찍은 분들이 한 뭐 300~400명 된다 하자고요. 그러면 이 300~400명이 이 나머지 뭐 이재명이나 윤석열을 찍은 9,000명보다, 합한 것보다 훨씬 더 비중적으로는 무겁다 이 말이에요. 안 그래요? 똑같이 사람이 말이야, 사람이 있는데, 예수, 옆에, 여기는 사람이 말이야, 예수, 석가, 공자, 또 뭐냐, 소크라테스, 4대 성자를 비롯해가지고 노자, 또 뭐 최근에 최수훈 대신사, 강정산, 김일부 대신사, 이런 쟁쟁하신 분들, 뭐 인류 역사를 그냥 이끌어 왔다는 분이에요. 그 조금 전에 말한 8사람은. 이 8사람이 여기 있고, 나머지 한 수억 명의 인간들이 있다 하자고. 그러면 어느 사람이 비중이 더 높느냐고. 안 그래요? 섹스피어하고는, 인도하고는 바꿀 수 없다, 이제 이런 말이 있었는데, 그 정도로 섹스피어라고 한 사람이 인도하고도 바꿀 수 없다 라고 할 만큼 이분의 가치가 높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경영 총재님을 알아본 이 사람들, 이 유권자는 얼마든지 이 대한민국 그 유권자 전체와 전 세계 인류 전체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분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전 국민들이 허경영 신인님이, 허경영 총재님이 참 신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알아가는 과정에 있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이제 국내 정치,
국제 정치를 통해 가지고 그것이 전 국민들이 알게 되는 날이 지금 한 발짝 한 발짝 다가 나가고 있는데 그것은 그리 멀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예측이 든다 이 말이에요. 멀지 않다. 지금 우리 국내 정치로 보면은 지금 이제 그 안철수 뭐 인수위원장이죠. 안철수가 지금 뭐 국민연금하고 공무원연금하고 뭐 군인연금하고 이것을 뭐 한번 이렇게 손을 좀 본다 이렇게 하는 건데, 물론 뭐 취지는 좋은데 잘못 건드리다가는 그 공무원 출신 연금 받고 사는 사람들이 오죽이나 많으냐고. 그리고 공무원 연금은요 다 받는 게 아니에요. 일시불 퇴직금을 수령해버리면 공무원 연금을 못 받아요. 못 받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 이렇게 있어요. 내가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은 말이에요, 자기가 사업하기 위해서 일시불로 받아버렸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공무원 연금을 못 받습니다. 없어요. 그런 것도 그 안철수가 아는지는 모르겠는데 공무원이라 해가지고 다 연금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일시불 받아버리면은 연금이 없어요. 10원 땡립 한 자만 없어요. 그런 것도 알아야 되는데 잘못 벌집을 건드리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일반 퇴직 공무원들이 이제 그냥 큐브에 와 안 달아서 가만히 있지만은 지금 국방부하고 외교부 관사 말이야. 지금 뭐 청와대에서 뭐 단 하루라도 이제 들어가지 않는다 이제 이런 취지로 해가지고 관저는 이제 그 외무부 장관 관저로 이제 그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내가 보면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우리나라 그 외교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꼭 필요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꼭 그런데 왜 가려고 하느냐고. 육군참모총장 그 관사도 좋다 이 말이에요. 거기 비가 샌다는 말은 그것은 말이 안 맞잖아. 그러니까 저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또 이런 말 해가지고 또 그럴라. 대한민국 대통령은 윤석열이 아니고, 야, 참, 몰라. 이 말 또 전달하는 데에서 또 그럴까. 김건희 여사님께서 그 한번 그 외무부 그 관저를 간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것을 보고 결정을 했다고 가정을 할진데 그 잘못된 거 아니야. 나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 하여튼 참 첫 단추부터가 잘못 깨어져 가지고 둘째 단추, 셋째 단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지금 김병주 육군대장 출신의 국회의원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참 엉망진창인데 처음부터 그 뭐 연금 문제까지 건드리가. 또한 4.15 총선에 이제 이것을 또 이제 뭐 건드리게 되면은 참 진짜 엄청난 문제가 지금 폭발적으로 이제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국내 문제는 그렇게 이제 돌아가는데, 또 크게 보면은 지금 미국에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이제 55조 원을 가지고 인수를 했다고 하니까 그분 전 재산이 뭐 한 3, 400조 되는가 봐요. 그러니까 55조는 그 뭐 전 재산이 한 3, 400조 되니까 우리나라 1년 예산의 한 절반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가 봐요. 일론 머스크라고. 그런데 이제 트위터를 이제 인수를 해가지고 하니까 이제
트위터에서 현직 미국 대통령을 잘라버렸거든요. 오늘도 내가 저게 카톡에 내가 이제 부방장으로 있는 방에 어떤 사람이 자꾸 뭐 물건 팔로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있어가지고 내가 강제로 퇴출시켜 버렸어요. 그렇듯이 그 트위터에서 현직 대통령을 잘라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그 트위터를 일론 머스크가 인수를 해가지고 트럼프가 다시 들어왔다고 그 방에 들어오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은 저 바이든의 이제 랩북 그러니까 그 저기 노트북 그것이 노트북 안에 있는 모든 자료가 이제 트위터를 통해서 놓을 수가 있다고. 이때까지는 미국 주류 언론에서 그것을 막았거든. 막았는데 이제 그 바이든의 아들 그 아들 이름이 뭐야? 그 바이든의 아들이 그 난잡한 성행위를 한 게 그 다 나오거든요. 이때까지는 그거는 뭐 음모론이다, 뭐 가짜뉴스다 하지만은 그게 아니라고. 트위터에서 이제 그거 있는 그대로 보낼 수가 있다고. 바이든이 이제 취임식 때 바이든 취임식 때 놀러 보는 그 가수하고 그 가수하고 이제 트럼프 아들 헌터 바이든 하고 이제 남자 이게 좀 그런 관계고.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의 딸 둘이가 있는데 그 딸하고 또 헌터 바이든하고 그 성관계를 또 맺었는가 봐요. 그런 것도 이제 여과 없이 나오니까 이제 민주당으로 봐서는 큰일 났잖아요. 진실이 이제 드러나게 되니까. 그리고 또 그 러시아 스캔들로 이래가지고 말이에요. 힐러리가 이렇게 현직 대통령을 도청을 하고 이제 지금 대통령 당선자 시절 때에 트럼프 타워에 있을 때도 이제 도청을 했고 그래가지고 탄핵을 시키려고 이제 시도를 했다. 이거는 반란법에 해당이 된다고. 그럼 아주 중형이에요. 이것이 힐러리가 받게 될 그런 운명에 처해 있다고. 그것을 어렵지만은 지금 미국이 그렇게 우리나라도 지금 어렵게 검수완박법이 통과됐듯이 미국에서도 아주 어렵게 이 언론을 기존 언론들이 이제 썩어 자빠져 가지고 말이에요. 지금 미국 하원 의장 펠로시인가? 그 사람이 지금 하원 의장을 오랫동안 하고 있거든요. 한 40년 동안 하고 있다고. 있는데 그 뒤에는 군수업자들이 그것을 지원을 해준다고. 지원을 해주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전쟁을 붙여야 군수업자들은 그거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펠로시지 아마.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죠. 이 사람이 지금 우크라이나 가가지고 우크라이나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보고 싸워라 제발 좀 싸워달라. 싸워야 이제 미국 예산에서 돈을 이제 빼먹을 수가 있으니까 이제 군수업자들의 이제 똘마이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참 그런 썩은 미국에서 썩은 정치인들, 또 썩은 언론인들, 이 모든 것이 교육이 잘못돼서 그렇다고. 아침에 이제 총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유아가 있고, 미설유아, 내가 있고,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은 무아라는 단계가 있다고. 내가 없다는 단계가 있고, 그 우 단계로 올라가면은 대아가 있다고. 큰 나가 있다 말이에요. 또 그 단계 위에 가면은 유아라가 있다고. 오직 유자, 천상천하, 유아 독존, 아만이 있다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그것이 우주의 씨앗이다 이 말이야. 우주의 씨앗. The seed of universe. seed는 씨앗, of the universe. 우주의 씨앗이 아다 이 말이에요. 우주의 씨앗이 하나 있었다고. 그것이 씨앗은 싹이 트고 밑에 뿌리가 나고 씨앗이 이제 땅에 들어가면은 뿌리가 생기고 또 줄기가 생기고 가지가 돋고 잎이 생기면은 그 원래 씨앗은 없어져 버리잖아. 없어져 가지고 이렇게 나무가 돼 버리잖아요. 그럼 나무가 엄청 큰 나무가 있다고 생각하자고. 그러면 저 끄트머리에 있는 이파리하고 요 끄트머리에 있는 이파리하고 많이 떨어져 있지만은 그러나 원씨앗에서 놓은 것이 변형돼서 있을 따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일심은하고 자기의 권한으로 되돌아가는 거. 그러니까 사람 만고불변의 진리라고. 아까 내가 조금 전에 말한 10대 8사람의 성자를 이야기했는데 그 성자들이라는 것은 예수,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최수훈 대신사, 김일부 대성사, 강정산 이런 분들의 가르침이 뭐냐고. 그것은 그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르침은 종교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이것은 뭐냐 하니까 신인 허경영 총재님이 놓기 위해서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가르침이다 이 말이에요. 그 가르침의 핵심은 뭐냐면은 그 예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고 원효선임은 그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말로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은 귀일심은 해서 이익중생을 하라 그랬다고. 일심의 근원으로 돌아가랬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제 총재님께서 말씀하신 그 우주의 씨앗의 그 근원으로 되돌아간다. 그것은 자기가 참된 양심의 길로 되돌아간다는 거야 말이야. 참 양심의 맑은 양심, 그 자기의 원래 본체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돌아가면은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까워지면 질수록 마음이 맑아지게 되고 또 모든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처럼 이렇게 느껴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런 세상을 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을 하게 되면은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에요, 하나의 가상의 세계단 말이에요. 가상의 세계. 실체가 없다고. 거기에 얽매이면 안 되는 거야. 그건 가상의 세계다. 그러니까 그게 아주 표현 잘해놓은 것이 반야심경이고 금강경이고 그렇거든. 그런 공부를 아주 어릴 때부터 시켜야 돼요. 그러면은 이 물질에 대해서 욕심을 안 생기게 돼요. 그 전부 다 교육제도가, 미국도 교육제도가 잘못되어 있고 우리 한국도 교육제도가 잘못되어 있어요. 말이 각설하고 미국에서도 이제 좀 정상적으로 이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돌아가는 걸 볼 때에 언론이 바로 서게 되면은 공정하게 보도를 하게 되고,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어떻게 하든지 간에 4.15 총선 부정이 터지든지 어떻게 터지든지 간에 뭐 하늘이 뜻이 있으니까 윤석열 정부를 이렇게 내세웠으니까 뭐 역할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일반 국민들은 정말 그 뭔가를 봐야겠다고. 우리 같은 사람은 나는 그 뭐 총재님 그 사진을 우유에다가 붙여가지고 취재가 되는 걸 보고 믿고 이러진 않아요. 그러나 그런 거는 관심이 없어요. 물론 뭐 반드시 취재가 되죠. 그거는 확실하지.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믿는다 이건 아니지. 그건 아니에요. 그 이야기는 내가 지금 할 수는 없고, 나는 근데 일반 사람들은 뭐 그 정도 급,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일본 앞바다에 있는 세슘 문제 이런 거 하나 처리를 할 때에 뭐 언론에 썩어버리면 보도도 안 한다고. 보도도 안 하거나 언론에 썩으면 그렇다고. 실제 그래요. 언론에 썩으면 그런 일을 해도 뭐 아무 보도를 안 하거나 뭐 아주 뭐 하찮게 할 수가 있다고. 그런데 언론이 바르면은 바르게 보도를 해야 되죠. 여러 가지 이제 언론도 바로 서게 되고, 미국 언론도 바로 서게 되고, 우리나라 언론도 어렵지만은 이제 바른 식으로 돌아간다고. 치고받고 싸우는 과정에서.
그렇게 될 때에 이제 전 국민들이 또 전 세계 인류가 허경영 신이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날이 점차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하여튼 그런 시대가 어떻게 뭐 몇 년 몇월 며칠일지는 모르지만은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이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사필귀정, 인과응보, 자업자득, 권성징악 뭐 이렇게 있듯이 정말 허경영 시대는 반드시 열리게 된다. 그것을 또 한번 재차 남겨봅니다. 이상